김영 매니저 오늘 네. 이렇게 좀 분류해서 나오는 네. 전략은 테슬라 얘기해 네. 주실 것 같아요. 800달러를 이제 회복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네. 힘. 자동차라고 하니까 왠지 좀 없어 보이는데 모빌리티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모빌리티 얘기거든요. 네. 어저께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 해프닝이 있었죠. 아니 이게 뭐 실적이 미리 보도가 됐는데 갑자기 또 기사들이 삭제가 되고 그게 뭐 약간 제가 볼 때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게 좀 그 기자분들한테 전달은 좀 된 것 같은데 엠바고라고 하는. 네, 공시가 나오고 이제 그 발표를 보도가 됐어야 되는데 먼저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조금 이제 해프닝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제 현대차 실적이 예상보다도 너무 좀 잘 나왔잖아요. 네. 영업이익이 한 2조 원 초반대 이게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이제 2조 초반대였는데 막상 발표를 해보니까 3조 원에 육박했잖아요. 뭐 그런데도 주가가 이게 못 움직이면 도대체 이게 또 뭘로 주가를 올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요번에 실적이 좀 잘 나온 게 인도 쪽 뭐 SUV 모델 판매 호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 그리고 전동화와 관련된 모빌리티 전략 자체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새로 공개된 아이오닉 6도 아 대단하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시장 진출과 또 유럽의 어떤 완성차 회사들과의 어떤 경쟁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전기차 시장에서 또 테슬라와의 경쟁 이런 데서 나름대로 좀 선전을 할 수 있을 걸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향후에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큰 이제 이견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이 차량 생산과 관련된 리드 타임 자동차 한 대 만들어내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린다. 뭐 네. 전장화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가 아직 완벽하게 좀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 때 기대했던 것만큼 또 출하량이 또 증가하지 않으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또 항상 좀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분기 때 이렇게 좋았으면은 3분기 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약간 이제 그런 기류 때문에 어제 주가가 좀 실망스러운 흐름을 좀 보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네. 어쨌든 저는 뭐 현대차, 기아의 어떤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나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또 보급형 전기차 네. 한 2천만 원 중후반대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원래 이제 그 앨런 머스크도 테슬라의 이제 모델 3를 그런 이제 보급형 전기차로 생각하고 출시를 했는데 가격만 지금 계속 올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어제 정윤선이 얘기했던 뭐 모델 S. 1억 모델 S는 7천. 1억이 훨씬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 슈퍼카 만드는 회사들의 어떤 전기차 모델이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P사에 뭐 타이칸 이런 게 지금 이제 출고가 기준으로 한 1억 5, 6천 정도 하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옵션 들어가면 더 비싸지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기차가 사실 어찌 보면 보급이 좀 빠르게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또 그런 니치 마켓을 또 공략을 좀 하려고 하는 전략도 공개를 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 미국에서 뭐 테슬라 주가가 10% 정도 강하게 좀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또 모빌리티 뭐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더 확장된다면 뭐 자율주행 이런 것까지도 주목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오늘은 자동차 업종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일단 저는 어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자동차 밸류체인의 종목이 바로 상신 EDP예요. 네. 삼성 SDI가 또 말레이시아 공장에다가 또 한 1조 훨씬 넘는 상승 EDP가 브레이크 네. 인가요? 상신 브레이크는 따로 있고 상신 있고. EDP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캔 캔. 네, 그런 것 주로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상신 EDP가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동차 부품단의 종목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박스 상단을 혼자 뚫고 올라가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거든요. 차트 흐름도 워낙 좀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요건 제가 어제도 뭐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말씀드릴 때 나노 신소재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뭐 계속해서 좀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E&D, 요쪽은 이제 2차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장화와 관련된 부품들은 SL이라든지 화신 뭐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얘기가 또 아침에 나왔네요. 미국 포드의 배터리 공급 확대한다. 생산 라인 2배 증설. 네. 엔솔이 다음 주에 블락딜이 있나? 약간 그래서 그 이렇게 또
투자 규모에 그렇죠. 대한 이렇게. 거, 그거 이제 또 만회를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또 제스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잘 드네요. 나오면 이렇게 또 음모론들이 나오거든요. 뭐. 자, 그래서 저 앞서 네. 이제 쭉 나열해 주신 자동차 뭐 저거 없어 보인다니까 모빌리티라고 네, 합시다. 모빌리티. 뭐 영어를 써서 있어 보이는 건 아닌데 왠지 이게 좀 모빌리티라고 하면 좀 광범위하게 네. 우리가 뭐 UAM 드론도 그렇죠, 좀 그렇죠. 떠올릴 수 있고 약간 그런 개념이라서 그게 네.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자 장비가 많이 집적돼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러면 선택을 좀 한다면. 네, 선택을 하면 오늘은 저는 그냥 추격 매수라고 제가 했잖아요. 자동차 업종이 사실은 좀 위치가 좀 많이 낮긴 한데 추격 매수라고 한 이유가 상신 EDP 상신 오늘 한번 좀 EDP. 따라 붙어보자. 어. 그런 이 측면에서 가격적으로 보면 한 18,500원 정도 부근이라면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상신 EDP를 한번 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좀 뭐 기술적 모양새 보니까 뭔가 돌파를 하려는 네. 그런 모양새가 있네. 나노 신소재도 좀 좋긴 하더라. 네, 주가가. 나는 신소재도 굉장히 지금 한 좋았어요. 이틀 동안에 워낙 좀 급등한 흐름이 것 좀 좋아가지고요. 네. 자, 정경민 차자 오늘 전략은 네. 어느 쪽을 보고 계시는지. 여기 뭐 비슷한 둘 다 겁니다. 자동차네. 예, 저도 자동차고요. 네. 어제 그 실적을 보고 아마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실적 좋았는데 주가 빠져. 그거 주가가 쭉쭉 내려와서 갖고 이제 일부 이제 좀 폄하하는 이제 그런 시각은 에이 환율 빨이네 뭐 이런 쪽도 있긴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있긴 있죠. 환율이 좀 환율 효과가 분명히 있죠.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신차가 없어서 이제 뭐 인센티브를 별로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뭐 깎아내리려면 깎아내릴 게 좀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전기차와 내연기관 또 SUV와 일반 승용 또 뭐 제조 쪽과 금융 쪽 하여튼 믹스가 다 정말 이 회사의 발표대로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생각이 좀 들었고 일단 컨센서스 대비 20% 넘는 상회를 했습니다만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는 윗꼬리 달고 팍 주저앉았는데 오늘 기아가 발표인데 기아도 그럴까요? 저는 안 그럴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뭐라도 믿는 구석,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안 오르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믿을 구석 하나는 뭐래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실적이다라는 차원에서 어제는 그냥 셀 온 뉴스라고 보고 오늘 다시 좀 매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이제 완성차 쪽을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을 뚫고 뭐 부족한 반도체를 안 팔리는 차에 뜯어서 잘 팔리는 차로 이렇게 전용을 해가면서 만들었던 실적인데 어쨌든 뭐 이런 폄하하는 쪽이 상당히 좀 많긴 많아요. 아마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런 폄하하는 뉴스가 좀 나왔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러면 그렇지. 뭐 네. 하면서. 근데 이제 실적도 좀 뜯어보면 일단 고부가 가치 판매가 많이 늘었어요. 출하량이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미국 내 SUV도 늘고 전기차도 늘고 어쨌든 이 출고량 자체가 좀 늘어서 뭐 이 제조업한테는 어쨌든 양도 늘고 그러니까 Q도 늘고 P도 늘고 하고 C만 잘 이제 좀 컨트롤이 된다고 하면은 뭐 좋은 국면으로 가는 거니까 어쨌든 뭐 저는 어제 실적을 계기로 좀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가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소화를 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전일 언급했는데 제가 또 좀 입이 방정이라 어제 저는 그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어제 테슬라를 좀 폄하했잖아요. 네. 어지간해서는 800불 쉽게 가지 않을 겁니다 했는데 하루 만에 가버리더라고요. 머쓱해지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테슬라도 어제 이제 얕게 시작했다가 이제 장 막판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는 케이스였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로존의 이제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로화와 달러의 이제 페리티가 다시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그럼 유럽 사람들이 테슬라를 다시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가 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저의 그 가벼움으로 탓으로 좀 더 이렇게 돌리도록 너무 하겠고. 자책하지 마세요. 네. 뭐 그거 꼭 근데 뭐 다 맞죠. 이런 점쟁이도 아니고. 뭐. 말씀드렸듯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현대차 쪽에서. 그리고 현대와 기아의 그런 점유율이 증가할 시간도 저는 하반기에는 뭐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아직 부품주들까지 영업이익률을 확 끌어올려 줄 만한 출하량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낙수 효과가 조금씩 이런 부품주들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그런 낙수 효과는 아무래도 이런 분기 실적이 한 번 정도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3분기 한 중순부터는 좀 자동차 부품들까지도 좀
햇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종목은 그냥 현대차 자체를 좀 하나 찍어봤고요. 그리고 제1 그 협력 업체인 성우하이텍 두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기아차를 하지 그랬어요. 기아요. 네. 기아는 오늘 또 실적 발표 나와서 또 빠지면 어떡합니까? 역설적으로. 네. 근데 저는 기아도 오늘 실적 어제 자, 현대차와 바꿀 같은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현대차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밀고 가는 걸로. 네. 네, 현대차와 우리 여기는 저는 상신 EDP. 상신 EDP. 네. 자, 두 분의 전략 화면 정리. 자, 일단 뭐 자동차 쪽에 오늘 테슬라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까지 확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신 EDP, 현대차, 뭐 성우하이텍 이런 기업들이 언급이 됐네요.